자, 그 다음 보시죠. 거기 박스에 특수법인 있나요? 특수법인 48페이지. 특수법인은 다 읽어보실 필요가 없고, 특수법인은 대표 선수가 누가 있다? 농협이 있다. 그래서 밑에 2번에 종료 및 중개업의 내용이 있죠. 1번만 체크하시면 되겠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있죠. 지역농협은 뒤에 보니까 뭐에 대해서만 농지 및질 매매 교환 임대차 그만큼만 중개할 수 있죠. 농지 외에는 중개할 수가 없다 돼 있죠. 밑에 하단에 3번 있나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부 있죠. 그것도 1번 지역농협 있죠. 지역농협만 밑줄하시고, 둘째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개설 등록 규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뭐 하지 않고도, 등록하지 않고도 밑줄 중개할 수 있다 있나요? 그 정도 밑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도 진행하면서 다시 나와요. 그 정도 체크하시고, 최근에 시험 나왔던 것이 농협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 시험 나왔어요. 그 다음 옆에 등록 신청이 있나요? 1번 등록 신청의 밑줄 몇 사람? 두 사람. 누구하고 누구? 공인중개사 밑줄 또는 법인. 괄호가 중요해요. 누구는 빼고 소속 밑줄 제외.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아닌 자 없다니까 누구만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국적을 불문하기 때문에 누구도 외국인 외국법인 할 수가 있다. 이번에 등록관청은 땡땡 특광도 X. 등록관청은 누가 될 수 없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될 수 없죠? 특광도지사 X. 그럼 공인중개사법의 가장 기초가 중개사무소가 기준이다 그랬죠? 첫째 줄 중개사무소. 법인이면 어디 가게? 법인은 등록하는 가게가 주된 사무소죠? 주된 사무소 밑줄 하시고, 둘이는 지역관할 시장 밑줄.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 보니까 괄호에 고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면 할 수 없이 시장이. 뒤에 특별자치도에도 고가 없으니까 행정시장이 될 수밖에 없죠? 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 있다. 됐어요? 뭐 이번에 등록관청이 시장은 돼 있고, 둘째 줄 뒤에 구청장은 있나요? 뒤에 구청장은 자치단체인 구뿐만 아니고 자치단체가 아닌 구, 달리 표현하면 행정구, 비자치구도 구만 있으면 누가? 구청장이. 넘기시고, 3번에 다시 강조해 놓은 게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에 50페이지. 등록관청은 주소지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 사무소 기준. 다시 한번 짚으시고, 등록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져가야 되겠죠? 1번 실무교육을 받아야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 밑줄 하시고, 예외가 있다. 최근 개정법이. 둘째 줄 뒤에 다만 있나요? 다만 동그라미 예외로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실무교육을 수료했는지 여부를 누가? 등록관청이 확인하겠죠?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그때는 포함 제외. 전자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전에 이런 말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가져와라 했어요. 지금은 행정전산망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대표 협회예요. 협회가 실무교육 실시했죠. 그러면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전산망에 명단을 올려놓으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죠. 그때는 등록 신청하는 사람은 뭘 가져갈 필요가 없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법이기 때문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틀렸다 그러면 예외가 있다. 그게 중요해요. 여권형 사진 밑줄. 이것도 28회 때 여권형 사진은 첨부하잖아 된다. 등록증에 붙여줄 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등록증이 있는데 사진이 없으면 귀신 아니야, 귀신. 여권형 사진은 이전의 표현이 반명한판 사진에서 바뀐 표현이에요.
일본식 표현이어서 여권형 사진은 다 통일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임대차 계약서겠죠. 사용대차 계약서도 가능하다.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무소 확보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첫째 줄 나와 있듯이 앞에 보셨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에 의해서 뭘 확보했다고?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증명하면 된대.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면 되고, 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그래서 제출 서류인가 아닌가 할 때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이렇게 나오면 그게 뭐라고? 사무소 확보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다. 같은 말로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 4번 체크하시고 외국인 밑줄.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선을 둔 법인, 외국 법인은 추가로 가져갈 것이 있다 그랬죠. 결격사 여부를 조회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에 괄호에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죠.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 가하고 나하고 쭉 돼 있죠. 그 읽어보실 필요가 없고, 외국인 외국법인은 결격사 여부를 등록관청이 조회할 수가 없으니까 뭘 가져라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옆에 페이지 박스 밑에 니은이 나왔어요. 외국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외국법인도 등록 기준에 적합해야 될 거 아니야? 등록 기준이 상법상회사 또는 협동조합이니까 외국법인, 그 니은 앞에는 외국법인만 제출 적으시고, 니은은 외국법인만 제출. 외국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외국법인만. 상법 규정에 따른 밑줄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기하는 사람은 자연인이 아니죠. 법인을 말하니까 외국법인만. 그 다음에 4번에 등록 신청 수수료 내죠. 어디에서 정하는? 조례 동그라미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5번 종별 변경 밑줄. 시험이 이제 나오는데 저기 뒤에 서식부터 58페이지 가보세요. 58페이지 서식 제목이 등록증이죠.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보니까 성명이 있죠. 옆에 여권형 사진 붙여도 돼 있죠. 그래서 여권형 사진 첨부하라 그 말이고, 성명 법인 위에 누구? 대표자 성명. 밑에 개업 공인인사 종별이 있나요 없나요? 밑줄 몇 사람? 세 사람. 법인 공인 중에서 부칙까지 나와 있죠. 현재는 부칙도 등록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등록한 자는 아닌데 기득권 받은 사람으로서 등록증 가지고 있어요. 그럼 현재 자기 종별 표시가 다 돼 있겠죠. 법인이면 법인 칸에 체크되어 있을 것이고, 밑에 사무소 명칭 밑줄. 명칭도 기재사항이죠. 사무소 소재지도 있다 없다? 있고, 등록 인장도 있죠. 다 밑줄 하시고. 그러면 등록증에 현재 기재가 되어 있는 기재사항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성명도 개명할 수 있잖아요. 종별도 바꿀 수가 있고, 명칭도 바꿀 수 있고, 사무소 소재지가 바뀐다 그 말은 다음 주에 배우시면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등록된 인장도 바꿀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기재사항을 바꿀 때는 뭘 첨부하라고? 등록증 첨부하라 됐죠? 등록증 안에 종별은 세 사람이 있다. 그 책 기억하시고 앞에 넘겨보세요. 종별 변경. 몇 페이지 참조? 방금 전에 봤던 등록증 몇 페이지요? 58페이지 참조해서 보세요. 종별 변경입니다. 결국은 종별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별을 나누면 등록 신청한 사람 몇 사람? 등록 신청 두 사람이죠. 등록 신청을 한 사람 두 사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죠. 이 사람은 신청을 했으니까 등록관청이 확인해서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랍니다. 신청한 사람은 아니지만 기득권 인정받은 사람,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이 사람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등록을 한 자는 아니지.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맞죠.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이야기해. 간주되는 사람. 그러면 공인중개사로 현재 중개하고 있으면 등록증에 종별 표시나 이렇게 체크되어 있겠죠. 공인중개사 앞에 체크, 법인 체크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가 종별 바꾼단 말이야. 누구로? 법인으로. 법인은 공인중개사로. 부칙이 종별 바꾼단 말은 이렇게 가고 싶다는 말 아니야. 근데 현재 무자격자네. 중개업은 하고 있다 현재. 부칙이 종별 바꾸려면 선행적으로 뭐는 취득하고 자격을 취득한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 돼야 되겠지. 공인중개사 되었다면 공인중개사나 법인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별 바꿀 때 종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그 말은 신청을 다시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다시 등록을 해야만 종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세 사람은 다 등록증이 있다 없다? 방금 봤잖아요. 등록증이 있다고. 자격증이 이 사람이 없을 뿐이야. 가지고 있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 등록증만 재교부 받으면 종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기본 지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종별 달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지문이 나오구나. 2.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누구는 신청을 다시 해서 종별 변경이 되고 누구는 재교부 신청할 것이냐. 요거 구분하시면 되겠네. 힌트는 신청을 다시 하란 말은 신청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몇 사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종별 달리 나오면 항상 뭐 해야 한다?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돼요. 두 사람은. 거꾸로 두 사람은 종별 바꿀 때 어떤 방법이 안 되는가?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안 된다고. 두 사람은 항상 다시 제출하여 종별 변경이에요.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누구한테만 가능한 말이에요? 부칙한테만 가능한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 그러면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두 사람이 종별 변경할 때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등록받으라 그 말이죠. 그럼 다시 등록 신청할 때 종별 바꾸기 위해서 이전에 처음에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가 있나요 없나요? 다시 신청하죠. 또 서류 가져가야 되겠죠.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의 법인으로 가려면 대표자 사원 임원이 공인중개사 인지 실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무소는 무구동인의 사무소 그대로 두고 종별만 받고 싶다고. 뭐는 안 바뀌었어요. 사무소는 안 바뀌었죠. 그러면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종별 바꿀 때 등록증에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등록증의 표시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등록증 첨부해야 하네요. 현재 가게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 안에 종별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종별을 바꾸고 싶으면 등록증 바꿔야지.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되겠죠. 최근 시험에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사람이 종별 달리 나올 때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잖아 된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가 현재 자격을 취득한 누가 되었고 울산 광해시 남구에 사무소 두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부칙이 자격을 취득해서 종별 받고 싶다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죠. 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 가능하려면 부칙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두 가지를 갖춰야 돼. 중개사무소는 남구에 계속 두고 그 말은 등록관청을 바꿨어요.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에서 종별 받고 싶은데 누구로 바꾸는가? 공인 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 남구에 계속 가게 두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죠? 누구로? 공인 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종별 바꿀 때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부칙만 가지고 있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돼요. 그럼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여 종별 변경하죠? 종전 등록증 반납해야 하네요. 해야지 무조건.
수수료 내야 안 내요? 재교부 내야 되겠죠? 그러면 종별 변경할 때 공통점은 뭐다? 종전등록증 반납하고 수수료 납부네. 지금 타이틀 종별 변경 있죠? 땡땡 하시고 1. 종전등록증 반납. 공통사항을 적어보시라고. 타이틀에다가 종전등록증 반납. 2. 수수료 납부. 그게 공통이야. 난이도 더 높은 게가 아니야. 기업 공인중개사가 종별 달리 변경하는 경우 종전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두 가지 불문하고 공통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이게 공통이야. 그럼 첫째 줄 보시면 2번 방법 있죠. 원칙에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 밑줄 다시 동그라미 그게 힌트예요. 다시 제출하는 사람은 첫째 줄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밑줄 몇 사람? 등록을 한 기업 공인중개사 누구하고 누구? 밑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적으시면 되죠. 등록을 한 사람은 두 사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종별 달리 밑줄 하고자 하는 경우 뒤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시 동그라미.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가 있죠. 변동사항이 없는 거 사무소는 그대로 쓰고 싶다.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하네요. 해야 되죠. 실무교육은 다시 받겠나요 안 받겠나요? 중개를 하고 있으니까 실무교육 수리증 사본 같은 것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종전 등록증 반납해야 한다. 더하기 수수료 납부 적어보시고 이번에 등록증 재교부 밑줄 누구? 부칙 밑줄 둘째 줄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돼 있죠. 등록한 자 아니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뭘 취득하여? 자격을 취득했다. 그게 선행요건이죠. 따로 밑줄 해보세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 등록관청을 바꿨어요. 따로 누구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두 가지 요건 갖췄죠. 그때는 뭐 해야 한다? 끝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야 한다. 이때도 종전등록증 반납해야 하네요. 하고 수수료 납부한다. 그게 공통이다. 그 기억이 더 잘 나요. 원칙이 더 잘 나오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그럼 넘기시면 휴업기간 중에 등록 등 있나요? 1번 휴업기간 중 밑줄 2번 업무정지기간 중 밑줄 업무정지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사유이죠. 다 했어요.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폐업은 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기간 중이니까 결격이죠.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휴업은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휴업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쉬고 있죠.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구분을 할 줄 아시면 돼. 1번 휴업기간 중 폐업할 수 있고 맞나요? 폐업 신고를 하였다면 휴업기간이 경과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업무정지 기간 중이죠. 업무정지 기간 중 폐업할 수 있다 없다? 그러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하였더라도 기간 중이면 계속 결격이네. 결격이므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7번에 인장 등록도 언제까지 하라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죠. 좀 더 서식 보시겠지만 인장 등록만큼은 뒤에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인장 등록해야 한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할 의무사항인데 언제 할 수도 있다고?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밑줄 해두시고 기출문제 지문에 여러 번 나온 게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 지문 잘 나와요. 등록 처분 밑에 있죠. 하단에 밑줄만 이제 하시면 돼. 등록 처분
옆에 페이지 등록 기준 등의 검토 확인 있죠. 1번의 둘째 줄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면 등록이 안 되죠. 거기까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또한 등록관청은 밑줄 하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려는 자 법인이면 대표자 누구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몇 번에 몇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 인지를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확인 요청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은 등록관청의 확인사항이니까 옆에다가 자격증 사본 제출 X 확인 요청해야 한다. 있죠? 자격증 사본 제출 X. 셋째 줄에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그 말이에요. 법인이 신청할 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가져가겠어요? 등기법 배우시면 등기사무도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다 구축되어 있잖아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뒤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밑줄 누가? 첫째 줄에 등록관청이 확인할 게 세 가지요. 자격 확인하고 법인 등기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확인하니까 우리는 뭐하고 뭐도 가져갈 필요가 없다. 법인 등기부 X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X입니다. 법인 등기부 건축물 대장 X. 그래서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가 아닌 것 하면 세 가지는 골라내야 돼. 자격증 사본하고 법인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 밑에 등록 처분 밑줄 등록의 귀속성 밑줄 귀속이다 그 말은 적합하면 등록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가지가 나와 있죠. 네 가지에 적합하면 등록기인에 적합하면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청받고 보니까 누가 아니더라. 1번 기억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니면 등록이 안 되겠죠. 두 번째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되겠죠. 세 번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등록이 안 되겠죠. 네 번째 체크하시고 그 밖에 이 법 뒤 밑줄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된다. 다른 법 위반되는 경우에도 등록이 안 된다고. 다른 법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밑줄 하시고 땡땡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용도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이미 임차인이 쓰고 있는 건물도 내가 중개사무소로 쓸 수 있다 없다. 전대차 계약해야 될 거 아니야. 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마음대로 무단으로 전대할 수 있어요? 민법 배우시면 임대인의 동의 얻어야 되겠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것도 민법 위반이잖아. 지금 한 게 건축부만 적으시고 3, 4할 한 개 더 적으시면 돼. 그러면 그 네 가지가 다 적합하면 등록을 해줘라 그랬죠. 2번 등록 통지는 종별 구분하여 둘째 줄 종별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둘째 줄 끝에 밑줄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며칠 7일 동그라미 서면 통지 밑줄 개칠 통지입니다. 넘기시고 등록 통지 효과는 됐고 기출 질문 보세요. 등록관청은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7일 인가 여부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등록 여부가 돼야 되겠지. 어쨌든 14일이 틀렸다. 그죠? 그럼 4번에 보정설정 등록청 교부한다 그랬죠? 1번 보정설정은 언제까지? 박스 밑에 양가를 업무 개시 전 밑줄 보정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보증을 설정한 후 증명서를 갖춰서 신고해야 한다. 2번 등록증 교부 밑줄. 등록관청이 등록증 교부할 때 뭘 확인한다고? 보증 설정 여부 확인 밑줄하시고 첫째 줄 등록관청 밑줄. 등록을 한 자가 보증 동그라미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며칠 지체 없이 등록증 괄호 서식이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어디에서 정하는? 등록증은 서식이잖아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 말이죠. 등록증은 누가 준다고요?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이 주지 특광도지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옆에 등록 대장의 기재는 등록증을 교부할 때 대장에 적어줘야 되겠죠. 몇 년 몇 월 며칠 등록증 교부라고 적고 등록증 교부한다. 3번에 등록증 재교부 있나요? 재교부 밑줄 해보세요. 옆에 방금 전에 보셨던 양가로 2번의 하단에 등록증 교부 있었죠. 교부 54페이지 하단에 등록증 교부한 것은 협회 통보해야 하네요. 교부 동그라미 땡땡 협회 통보. 그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모의고사 두세 번은 볼 거예요. 그럼 그거하고 구분해서 지금 재교부는 밑줄. 재교부는 협회 통보사항이다. 협회 통보 X 그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재교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라미 2번 있죠. 등록증 안에 있는 기재사항을 바꿀 때는 다 뭐 하라고? 재교부 신청하라고. 그 정도 밑줄 하시면 되고 밑에 재교부 신청할 때 4번에 수수료 납부해야 하네요. 수수료 납부 밑줄 하시고 맨 밑에 등록사항 등의 협회 통보 있죠. 협회 통보 밑줄 누가? 등록관청 밑줄. 다음 달 10일까지 밑줄 누구한테 통보하라고? 협회 통보합니다.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협회 밑에 국장 X 기출문제 푸신다 생각하시고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다가 넘기시고 그래서 협회 통보사항이 쭉 남아있죠. 작년 시험 나왔고 1번 다시 교부입니다. 뭐는 X 재교부는 X입니다. 교부할 때 교부한 내용 56페이지 위에 박스에 1번에 교부 등록증 교부한 것만 통보하지 재교부는 X이고 밑에 내용은 다 누구에 관한 사항이라고요? 누가 통보했어요 지금? 등록관청이 통보하니까 누구에 관한 사항? 그 박스 옆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통보 적으시라고. 박스 옆에다가 좌측에 빈칸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통보해요. 당연히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주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통보해요. 그러면 거기 밑에 6번처럼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개업공개사 맞죠? 그럼 옆에 자격 취소 X, 자격 정지 X. 자격은 공인중개사 소속에 대한 처분이죠. 시도지사 업무지 등록관청 관계없죠. 자격 취소 X, 자격 정지 X. 업무 개시에서 등록증 찾아왔죠. 등록증 개시해야 되고 인장 등록하겠죠. 이번에 업무는 몇 월 이내에 개시하든지. 둘째 줄 다만 있나요? 다만 동그라미 개설 등록 후 얼마? 3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업무 개시하지 않는다. 그건 뭐하고 같이 취급한다? 휴업 적으시면 미리 뭐 해야 한다? 휴업 신고해야 한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 옆에 페이지 서식이 있나요 없나요? 서식 제목이 뭐예요? 등록 신청서 밑줄 밑에 붙어있는 게 뭐예요? 인장 등록 신고서. 방금 전에 보셨듯이 인장 등록을 언제 해야 하는데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하는데 서식 보니까 등록 신청서와 같이 붙어있다. 그 말은 인장 등록만큼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이전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것이 지금 서식 제목이 등록 신청서죠. 신청서 안에 두 번째 칸에 종별은 누구하고 누구만 있다. 신청은 두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신청서 안에 종별은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다. 거기 시험 나온 거야. 부칙은 여기는 빠지죠. 어디는 있어요? 넘기시면 등록증에는 있지만 신청서에는 없다. 부칙 X 적으시면 되겠네. 그죠? 신청서상 종별 안에는 부칙은 제외다. 부칙은 신청인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등록 절차이고 59페이지인지 나머지 등록사항을 모아놓은 것인데 보세요. 1번의 등록의 실효 밑줄. 시험에 간혹 나오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 나중에 뭐 기출문제 간혹 나와요. 보세요. 등록을 한 자가 누군데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등록이 실효되었다. 그 말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그 말이죠. 등록이 소멸되면 더 이상 누가 아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게 되는 사유. 개업 공인중개사인 개인 두 사람이 사망했다.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이 사망했다고. 법인은 해산이라 하죠. 이미 등록한 사람 자체가 소멸되었으니까 등록도 실효 소멸되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더 이상 누가 아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다. 이렇게. 폐업 신고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폐업 신고했다. 중개업을 하지 않겠다. 가게 접었죠. 다음 주 폐업 신고하면 폐업 신고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은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게 하겠네요. 반납시키겠네요. 반납시켜요. 간판은 두 개 있나요? 철거시키겠어요. 철거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소멸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등록을 취소받으면 등록 취소하겠다는 말은 등록을 남기겠다 없애겠다. 없애겠다 말이니까 등록은 소멸되어서 더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면 시험에 나왔던 것이 나중에 배우십니다. 법인 해산이면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럼 해산한 채로 그냥 두겠나요? 등록 취소하겠어요. 사망한 채로 그냥 둬버리면 가게에 등록증 걸려있고 간판 걸려있으면 아무나 들어가서 중개업에 단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 해산은 이미 누가 아닌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관리 차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해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등록 취소를 해요. 그러면 이게 난이도 높은 것이 전 시간에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 취소 후 몇 년간 3년간 결격이라 했죠. 그런데 등록 취소를 받게 되면 원칙은 3년 기간 동안의 결격행위 원칙인데 그 등록 취소 원인이 사망 해산이어도 등록 취소한다 그랬죠. 사망 해산한 자에게 3년간 결격이다 는 기간은 없다 그랬죠. 그 말은 해산하는 게 되면 반드시 뭘 받는데 등록 취소를 받는데 3년 기간이 없죠. 그럼 대표자는 해산은 법 위반이 아니에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문 닫은 거야. 그러면 등록 취소는 관리사 한다는 거야. 그럼 결격 사유가 3년 기간이 없다 그 말은 대표자는 언제든지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해산 후에도 폐업 신고 후에도 등록 취소 받은 후에도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개업을 하면 이 사람 누구예요?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중개업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등록이야. 무등록은 아예 등록을 아예 하지 않고 중개업한 사람이 누구?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한 사람 무등록 중개업. 같으면 해산 후 중개업, 폐업 신고 후 중개업, 등록 취소 후 중개업한 것도 이미 누가 아닌데 등록 취소받아서 아닌데 폐업 신고 사망해서 아닌데 계속 중개업하는 것도 무등록 중개업이다. 그죠?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다. 위법하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거래 계약은 무효가 아닌데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밑에 실효사유 1번이 있죠. 타이틀만 뮤출해요. 1. 사망해산. 2. 등록 취소 처분. 3. 폐업 신고하면 누가 아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다. 그 말이죠. 넘기시고. 그래서 연결되는 게 2번 무등록 중개업이 있네. 무등록 중개업의 이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죠. 또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계속 중개업하면 똑같이 누구다?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것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일단 무등록이죠. 중개업이 아닌 업무. 둘째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는 업이 아니야. 그런데 그때는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는 계속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업이 아니다. 그 배우셨고. 네 번째도 배우셨어요. 중개대 선물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같은 말. 약속 요구한 것은 뭐가 아니다. 업이 될 수 없다 그랬죠. 2번 거래 계약 밑줄. 매매 기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무효다. 무효가 아니다. 등록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적법 요건일 뿐이지 유효 요건은 아니므로 배우셨죠?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당사자 간의 뭐는 거래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단지 처벌 대상이 될 뿐이다. 맞죠? 3번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있다 없다. 보수 청구권 밑줄.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강행 법규에 해당하므로 임의 규정이 아니다. 예외 정의 강행 법규에 해당한다. 임의 규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약정으로 달리 배제할 수 없다는 거야.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밑줄. 중개보수지급약정은 강행규정 위반되어 무효다. 그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성권이 있다 없다? 없다. 밑에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제재는 3-3. 그래서 밑에 판례가 쭉 나와있죠. 거의 다 본 겁니다. 1번 타이틀만 봐요. 보수받을 것을 뭐한 것? 약속 요구한 것은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 있다. 그 무등록이어도 보수를 받지 않고 약속 요구한 것은 뭐가 아니므로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돼야 한대요. 처벌할 수 없다. 그 판례예요. 2번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한 보수지급약정은 유효 무효. 중개보수약정 무효 적으시면 되고. 2번하고 3번하고 비교할 줄 아셔야 돼.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밑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첫째로 나와있죠. 자격이 없는 자가 밑줄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 거래 행위를 중개했다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보수지급약정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다. 무효라 볼 것은 아니고 밑줄.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방금 저는 무등록인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돈을 벌고 업을 하고 있으면 위법이죠. 3-3이죠. 거래계약은 무효가 아닌데 보수지급약정은 무효죠. 그런데 무등록이지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뭐가 아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무등록이지만 업이 아니죠. 우리도 무등록인 우리도 우연한 기회에 아파트 매매 한 건 중개하고 200만 원 받았어요. 그게 무효겠나요? 업이 아닌 무등록인 사람이 중개만 했을 뿐이지 업이 아닌 것은 보수지급약정은 무효가 아니라는 거야. 무등록으로 업을 하고 있으면 위법이니까 보수지급약정 무효 권리 없다고. 그런데 업이 아닌 우연한 기회 한 건 나면 업이 아니구나. 보수받은 것은 무효가 아니다. 다만 무등록인 사람이 우연한 기회 한 건 한 것은 위법은 아닌데 너무 많이 받았어. 과다한 보수를 받으면 감액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수받은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이 밑에 있잖아요. 지금. 다만 있나요? 보수 약정이 부당에 과대하여 민법상 신의 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뒤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뭐는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가능하겠죠. 감액은 가능하겠지만 보수지급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2번 3번 무등록 중개업인지 업이 아닌 우연한 기회 단 1회인지 그걸 구분하시라고. 4번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업무가 보호 대상이 되는지 있죠. 이건 간단히 보세요. 이런 겁니다. 앞에 동업계약 들어보셨어요?
등록한 개업 공인인사하고 무자격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약정했죠. 야가 무자격자입니다. 이 사람이 개업 공인인사이죠. 이 사람이 위법 행위를 계속해. 같은 가게 동업계약 했으니까 이 사람이 소장이고 이 사람이 중개보존하냐? 이 사람이 미등기 전매를 계속 중개해요. 미등기 전매 중개는 금쟁이고 3-3이야. 그럼 야 입장에서 보면 오늘 배우시겠지만 야가 사고치면 나도 처벌돼. 야가 손해가하면 내가 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면 야는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야가 미등기 전매를 계속하니까 지가 혼자 가서 폐업 신고를 하고 등록증 내리고 자격증 내리고 폐업 신고 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소송을 건 거야. 동업계약 했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아닌가 해서 소송을 건 거야. 판례에서 이 사람 업무방해죄로 해당돼서 이 사람 보호하겠나 안 하겠나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무등록 이 사람이 남의 증을 걸고 지금 쥐가 중개업을 하고 있죠. 미등기 전매를 쭉 하잖아요. 위법행위까지 보호 대상이 업무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동업하실 때 무자격자하고 우리하고 동업계약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일단 소장이잖아요. 그럼 무자격자가 위법행위를 계속하면 단독으로 폐업 신고하고 나가도 야한테 업무방해죄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등록 중개업자의 업무가 보호 대상인가 아닌가 돼 있죠. 중개 공인중개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누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사무소 운영하고 있죠. 동업관계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귀책 사유로 종료되었다. 폐업 신고해버렸다고.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동업관계의 종료를 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경우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는 처벌 대상인 행위를 계속해왔죠. 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 볼 수가 없다. 이전에 한참 됐지만 인천에서 남동공단에서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자격자 남의 증을 걸고 10수년 동안 공장을 해온 거야. 공장 중개를 해온 거야. 정이 이제 정 걸고 있는 사람이 독립이 나가버리니까 정이 비었을 거 아니야? 그 당시 정을 딴 수강생이 거기 들어간 거야. 그 자꾸 미등기 전매하고 하니까 미등기 전매는 비오신 분 나중에 하시면 3-3이야. 겁이 나잖아요. 그때 옛날에 티코 있었지, 티코. 티코는 겨울에, 추운 겨울에 티코 안에 앉아 벌벌 떨고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장 퇴근할 때 상가 가진 사람을 사장이라 불러요. 우린 소장인데 퇴근하면 등록증 자격증 내리고 서류 보관해야 돼요. 계약사고는 소장이 내기 때문에 가지고 폐업 신고하면 된다고. 그 협박할 거 아니야. 무자격자가 같이 죽자고 전화번호 바꾸고 그래서 정리한 거예요. 거기 이거예요 지금. 벌벌 떨면 안 돼. 떨지 말고 전화해. 경찰서에 전화하든지 나한테 전화하든지.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한 행위. 중개의뢰한 행위 밑줄. 시험에 최근에 2분 이상 나왔기 때문에 최근 판례 다 보시면 돼요. 이겁니다. 자, 지금 배우시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이 법에서 처벌 대상인 3-3, 1-1처럼 형벌 조항이 있다고.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처벌 규정은 누굴 처벌할 것인가, 처벌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물은 게 지금 마지막 판례예요. 그러면 손님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자 하는 매도 중개의뢰인이 오겠죠. 중개의뢰인이 무등록 중개업자 가게에 왔어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 가게에 와서 중개의뢰 하겠죠. 그러면 손님이 가게에 와서 부동산 하고 있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일을 맡긴 중개의뢰 행위하고, 중개의뢰 했죠. 그 무등록 중개업자가 매매 계약을 중개할 거 아니에요. 중개 행위하고 중개의뢰 행위하고 같아요, 달라요? 손님이 맡기는 게 의뢰 행위고 맡아서 하는 사람이 중개행위 아니야. 중개의뢰 행위하고 중개행위는 같은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그 말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손님이 와서 맡긴 중개의뢰 행위를 처벌할 것인가, 중개를 한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중개 행위가 처벌 대상이지 의뢰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부동산에 들어온 손님을 처벌하게 한 법이 아니고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이나 있죠. 무등록이든 중개하다가 법을 위반한 요 행위를 처벌하게 한 것이지 의뢰 행위를 처벌하게 한 것은 아니다. 지금 밑줄 하신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이다 아니다 적으시라고. 중개 의뢰한 행위는 처벌 대상 아니다. 그래서 둘째 줄 뒤에 있나요? 공인중개사법상의 처벌 규정들은 괄호 중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뒤에 중개 의뢰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다 이다 아니다. 됐나요? 나아가 의뢰인의 중개 의뢰 행위를 무등록 중개업체의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같이 죄를 범한 자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뭐를 처벌하게 한 법이고 중개 행위를 처벌하게 한 법이지 뭐는 중개 의뢰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구분하시고 실제 시험장 가시면 의뢰란 말은 잘 안 보여요. 자기가 읽고 싶은 중개 행위만 보여. 컨디션 안 좋으면. 그러니까 처벌 대상인가 아닌가 할 때 의뢰 행위인가 중개 행위인가 그걸 꼭 구분해서 읽는 연습하셔야 돼. 됐나요? 시간이 너무 잘 간다. 쉬었다 해야 되겠네 또. 쉬었다 합시다.